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오늘은 30분 만에 세계 최고 술사가 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30분 만에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제가 직접 영혼을 갈아 만든 이 포르투나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앱 제가 개발하는 동안의 시간들은 정말 끔찍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째로 수년의 기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매일 날밤 새면서 울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죠. 이 앱을 처음 사용하시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기법도 많고 용어도 처음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이런 앱이 없었으니까 사용해 보신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으실 수만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사용 가능할 만큼 아주 쉽다는 겁니다. 만약 사주나 점성술을 스스로 공부해서 운세를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 5년을 공부해도 사실 막상 운세를 보려면 어렵죠. 그런데 이 영상 30분 정도 만에 세계 최고 술사급으로 운세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나요? 그리고 운세 결과를 내기까지 30초도 안 걸립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한 7분 정도 아주 간단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도 본인의 사주팔자 읽으려면 한자를 22개 정도 외워야 하죠.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있고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게경신 임계가 있죠.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나요? 우리는 외울 것도 없고 그리고 사주보다도 훨씬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 행성과 하우스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먼저 행성은요,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하고 달은 포함시켜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7개의 행성만 알면 돼요. 천해명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성은 좋은 행성과 나쁜 행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태양은 강조와 복불복으로 써놨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따 알려드리려는 하우스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좋은 하우스에 위치하면 좋은 의미를 강조하고 나쁜 하우스에 위치하면 나쁜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성은 금상첨화다. 아주 좋다는 거죠. 좋은 행성입니다. 화성은 화가 난다. 힘들다는 겁니다. 나쁜 행성이죠. 목성은 목돈의 행운. 아주 좋다는 거죠. 토성은 토나움. 토 나올 정도로 힘드니 나쁜 행성이 됩니다. 달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수성은 소통과 관련이 있어서 사건 사고에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운세를 볼 때는 사실상 7개가 아닌 심플하게 태양,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가지 행성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태양은 복불복, 금성하고 목성은 좋은 행성, 화성하고 토성은 나쁜 행성입니다. 뭐가 좋은 행성인지 나쁜 행성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정말 쉽죠? 이제 하우스 알려드릴게요. 사주에는 인성이니 관성이니 비겁이니 등등 있잖아요. 점성술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테마를 훨씬 자세하게 12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1하우스부터 12하우스까지 있어요. 각각의 하우스는 여기 보시면 맡고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1하우스는 내가 탄생하니 나를 뜻하고 2하우스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진 무언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재산이나 돈 벌기 등과 관련이 있고 3하우스는 탄생해서 울며 소통하고 기어다니게 되니까 소통과 이동과 초기 학습과 같은 거예요. 4하우스는 삶에 있어서 안정감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가족, 부모, 사는 집인 부동산 등이고 여기 5하우스는 4하우스의 안정 이후에 가지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연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임신과 출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자녀와도 관련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간단해서 외우면 뭐 더 좋긴 한데 앱 내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5하우스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제 6하우스에서는 책임감과 혹은 힘듦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일이 관련이 됩니다. 7하우스는 살면서 생기는 법적인 부분들이죠. 결혼도 도장을 찍으니까 법적인 부분이라 포함이고, 약혼도 포함되고, 또 영역을 확장하면 파트너십도 가능합니다. 여기 8하우스는 조금 더 살다 보면 생기는 힘든 일들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음, 혹은 대출이나 빚, 투자의 어려움 등이죠. 긍정적일 때는 투자, 사업 등으로 큰 돈을 버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역을 또 확장해 보면 죽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속도 포함이 됩니다. 8하우스의 힘듦과 변혁 이후에 9하우스에서는 인식과 경험의 확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외국에 가는 것들, 이민, 유학, 또 외국인과의 어떤 만남 등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10하우스는 이제 인식과 경험 확장 이후 성공 및 성취와 관련이 됩니다. 아주 좋은 하우스예요. 그리고 11하우스는 성공 및 성취 이후 경험하게 되는 사회생활 및 네트워크 등과 관련이 있어요. 11하우스도 아주 좋은 하우스입니다. 마지막 12하우스 여기 있죠. 탄생하기 전 1하우스 이전의 하우스인데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의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고독, 우울증, 희생 등과 관련 있는 힘든 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행성하고 마찬가지로 하우스도 좋은 하우스와 나쁜 하우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6, 8, 12 하우스는 힘든 하우스. 그런데 이 중에서 1하우스는 또 복불복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기 태양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5, 9, 10, 11 하우스는 아주 좋은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7 하우스는 중립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태양이 12하우스에 위치하면 태양이 강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적인 고독이나 외로움, 이런 힘듦이 강조돼서 많이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 만약 목성이 7하우스에 배치된다면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화성, 토성이 여기 6하우스에 배치된다면 화성, 토성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건강과 일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진짜 쉽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4하우스는 가족 부동산이잖아요. 만약 여기 좋은 목성이 4하우스에 배치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동산 이슈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혹은 가족에게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하는구나. 아니면 가족과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등등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응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행성과 하우스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앱 내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15분, 20분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앱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하고 외웠던 것들 거의 많이 까먹었습니다. AI 시대인데 이제 외우는 시기는 끝났죠. 제가 운세를 볼 때 쓰는 기법은 딱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기법들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행성과 하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법이고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연애, 결혼은 시기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3분 정도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는 총운이 발복하는 시기를 예측하는 기법이고 이거는 뭐 3분도 안 걸릴 것 같네요. 네 번째는 현대명리 종합 분석인데요. 사주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 후에 읽기만 하면 되니까 설명은 1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앱 사용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사용자 관리 여기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저는 포르투나로 할게요. 그리고 성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본인의 생년월일 혹은 뭐 보시고 싶으신 분의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되죠. 저는 임의로 한번 넣어 볼게요. 2000년 2월 25일. 시간은 뭐 1시 한 58분 해볼까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은 국가는 아시아 서울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태어난 도시는 태어난 도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시 용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저장을 했으니까 첫 번째 기법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래 예측의 끝판왕입니다. 이거 하나면 운세를 아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마스터 탭을 일단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UI가 나옵니다. 여기서 점성술 운세에 있는 계운법 생일여행과 점성술 연운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사주에서 신년 운세는 매년 2월 정도부터잖아요. 그런데 점성술에서 신년 운세는 개인의 생일부터 생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2월 25일 아까 저장했었던 포르투나의 생일이면 점성술에서 2025년 운세는 2025년 2월 25일 즈음부터 2026년 2월 25일 즈음까지예요. 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25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다릅니다. 그리고 점성술에서 미래 예측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로직이 있어요. 사주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점성술은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간에 서울에 있을 때의 행성 위치와 뉴욕에 있을 때의 행성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낮이지만 뉴욕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점성술 미래 예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생일을 출생지에서 보낼 경우, 그러면 여기 점성술 운세에서 점성술 연운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출생인데 생일을 서울에서 반경 4-50km 내에서 보냈을 경우에요. 그리고 만약에 생일을 출생지에서 반경 4-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낼 경우는 여기 계운법 생일 여행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생일을 속초에서 보낸다거나 혹은 여기 오사카에서 보냈다면 계운법 생일 여행에 해당됩니다. 이 생일 여행을 영어로는 relocation이라고 불러요. 생일 여행과 relocation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드리면 두 개 기법의 결과값을 내는 모델 로직은 같은데요. 다른 점 하나는 생일을 출생지에서 보냈느냐 아니면 출생지에서 적어도 반경 4-50km 떨어진 곳에서 보냈느냐입니다. 그러면 앱 한번 사용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포르투나 태어난 곳을 서울 용산구로 저장했잖아요. 만약 포르투나가 생일을 서울에서 보냈다고 가정하고 여기 점성술 연운을 클릭하고 2025년에서 2026년 운세를 한번 봐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포르투나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하우스 시스템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홀사인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홀사인을 사용하는 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전문가가 되시면 여기 전 세계에서 쓰이는 유명한 다른 하우스 시스템들을 다 넣어 놨으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홀사인으로 놔두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왜 내가 선택한 사용자의 생일과 다르냐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은 생년월일시를 GMT 시간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 클릭을 할게요. 이제 여기서 99개의 카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1세부터 99세까지 운세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싶은 연도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2025년에서 2026년 운세를 봐볼 거니까 여기 2025년을 클릭을 해볼게요. AI 엔진이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맨 위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을 넣어 놓은 거니까 한번 클릭해서 봐보셔도 좋습니다. 기법을 클릭을 하면은 기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행성을 클릭을 해서 태양을 보시면 태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약 보기는 한 해의 운세를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하다이고 파란색은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주의가 필요한 테마로는 파라오스, 대출, 범죄, 육체관계, 상속, 수명, 병원 등 12하우스, 고립병원, 도피, 중독, 희생 등입니다. 그러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파라하우스, 12하우스 관련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까 전에 파라하우스와 12하우스는 안 좋은 하우스라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그리고 9하우스는 또 좋은 하우스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 9하우스 관련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상세 보기 볼게요. 솔라리턴 어센던트라고 어려워 보이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한 해 중요한 테마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면 돼요. 용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기 테마하고 기륭하고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우스니까 재산, 사업, 재정, 금융 등과 관련 있고 2025년 운세에서 이 하우스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내려와서 스텔리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잠시 설명드리면 한 개의 하우스에 3개 이상의 행성이 배치돼서 하우스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내려와서 보시면은 태양이 파라하우스, 토성 파라하우스, 수성 파라하우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하우스에 3개의 행성이 있으니까 스텔리움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행성과 하우스를 보실 텐데요. 금성 9하우스는 금성이 금상첨화로 좋은 행성이고 9하우스는 좋은 하우스니까 9하우스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심플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화성 12하우스가 떴죠. 제가 화성은 화가 날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하우스도 힘든 하우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길흉이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모르실 경우에 여기 클릭을 누르시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익숙해지면 그냥 12하우스의 테마인 이런 부분들에서 화날 만큼 힘든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태양 파라하우스는 또 힘든 거죠. 왜냐하면 태양은 안 좋은 하우스에 위치할 때 그 하우스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파라하우스의 힘든 이슈들이 강조돼서 발생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힘든 게 떴네요. 토성 파라하우스인데요. 이것도 기륭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토성은 토 나올 정도로 힘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라하우스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기륭이 빨갛게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파라하우스 테마인 대출, 빚, 죽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힘든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수성은 중립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모르면 그냥 이런 거 클릭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행성 하우스 응용이 편해지시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내려와서 결과의 근거를 써놨는데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참고하셔도 되고요. 처음 이용하시면 그냥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백 버튼을 눌러서 다시 마스터 탭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여기 그냥 마스터 탭을 누르면 그냥 마스터 탭으로 가니까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백 버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스터 탭으로 왔습니다. 생일을 출생지에서 반경 40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냈을 경우의 미래 예측을 알려드릴게요. 이 경우는 제가 생일 여행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영어로는 relocation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개운법 생일 여행을 누르고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왜 개운법인지까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AI 리로케이션 상세 설명을 클릭하시면은 내용들 나오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그러니까 점성술 연운하고 다른 점은 하우스 시스템이 달라요. 점성술 연운에서는 홀사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설정을 플라시도스로 해놨습니다.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릴로케이션 케이스의 경우 플라시도스 하우스 시스템을 쓰시는 게 맞았거든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단계를 누르고 2025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점성술 연운하고 지금까지 그냥 클릭만 하는 것은 동일해요. AI 엔진이 계산을 하고 있고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포르투나의 생일은 2월 25일이었으니까 현재 3월 말이니까 이미 생일이 지났네요. 그런데 올해 남은 운세를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생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볼게요. 이럴 경우 수동사용법에 로스앤젤레스를 치시면 결과 보기를 누르고 생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경우에 운세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을 경우보다 생일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을 경우가 운세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생일을 런던에서 보냈다라고 하시면은 런던 치시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세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운세가 전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점성술은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면서 개운법을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2027년 개운을 하고 싶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백 버튼을 눌러서 다시 운세 카드 선택하는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2027년 개운을 하고 싶은 거니까 2027년 눌러 볼게요. 동일하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결과 값이 나옵니다. 2027년도 운세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운세가 안 좋을 경우에 우리는 리로케이션, 즉 생일 여행을 떠나서 딱 생일날만 다른 지역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여기 리로케이션 위치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AI 엔진이 자동으로 145개국을 계산해서 순위를 매겨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145개국의 전수를 AI 엔진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계산이 완료가 됐고요. 계산이 끝나면 리로케이션 위치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1위부터 맨 밑에 145위까지 국가별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국가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서 생일을 보낼 경우에 운세가 나옵니다. 지금은 괌을 눌러볼게요. 밑에 운세를 보시면은 괌에서 보낼 경우의 운세인데 딱 봐도 빨간 색깔이 없죠. 그리고 언뜻 봐도 힘든 하우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칠레 한번 눌러볼게요. 1순위죠. 칠레에서의 순위는 네이탈 11하우스 아주 좋은 게 떴습니다. 그리고 태양 9하우스도 좋은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맨 아래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프랑스 파리 한번 눌러볼까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뜹니다. 화성 12하우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성술의 이러한 리로케이션 로직을 모르고 이 포르투나가 만약 2027년 생일을 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다면 아주 흉흉한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저는 상담을 드리면서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로케이션이라는 기법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기법이기 때문에 미래 운세가 안 좋을 경우에 리로케이션을 가시면 운세가 좋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이 영상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매년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날에 좋은 지역으로 가서 좋은 운세를 받고 오시면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스터 탭으로 이동해서 남은 기법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기법들 들어가기 전에 영상 보셨는데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입문자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모든 기법에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탭에 있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읽고 따라 하시면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다시 마스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기법은 연애 결혼운의 시기를 찾는 아주 파워풀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단순하게 기간만 찾아주고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찾은 기간쯤에 연애 결혼운이 들어온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내려보시면은 점성술 연애운과 결혼운 밑에 있는 조디악 릴리진과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기법 용어는 알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개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조디악 릴리징 눌러볼게요. 여기 누르시고 사용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파란색으로 여기 발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간입니다. 발복이라는 단어는 보기 바란다, 운이 들어온다 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무슨 별자리 이런 거 행성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포르투나의 경우 이 2028년도에서 2029년 즈음에 발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애 결혼운이 이 시기쯤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시기라기보다는 이 구간쯤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백 버튼을 눌러서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기법을 이용해서 연애 결혼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또 찾아볼게요. 여기 누르시고 사용자 선택한 다음에 다음 단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필수라고 써놨죠. 누르신 다음에 달력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날짜를 기점으로 4년 미래를 계산해서 연애 결혼 운 들어오는 시기를 찾아주는 기법이에요. 저는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4년 찾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누르시고 선택 후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4년 미래 예측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하우스 시스템 선택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4년이 계산돼서 연애 결혼운 들어오는 시기를 AI 엔진이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기간이 찾아졌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두 번째 기간이 찾아졌고요. 그러면 날짜는 2027년 3월과 2028년 12월이 나왔습니다. 여기
시와 분단위까지도 나오는데 이 날짜도 역시 정확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시점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 결과가 표시되는 곳에 찾아진 날짜 없이 비어 있는 경우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기법으로는 선택한 날짜 이후 4년 동안 연애 결혼 운이 없는 구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기법으로 찾은 구간이 2028년 즈음부터 2029년 즈음이었는데 이번 기법으로 찾은 날짜가 2027년 3월, 2028년 12월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연애 결혼운이 들어오는 기간은 두 기법이 중첩되는 기간인 2028년 하반기부터 2029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첩되지 않은 2027년 3월쯤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애에 결혼운이 들어오면 결혼할 상대방을 만나거나 그 시기에 결혼하게 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첨언을 드리자면 연애 결혼운이 들어올 시기쯤에 소개팅도 많이 하시고 직접 액션을 취하셔야 운을 쟁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시는 상대방도 유사한 기간에 연애 결혼운이 들어와야 원활한 결혼이 가능하니까 상대방 운세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클릭해서 날짜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다음 기법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기법은 총은 발복 시기를 찾는 아주 파워풀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방금 설명드렸던 연애 결혼운의 시기를 찾는 기법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 그냥 클릭해가면서 쭉 설명드릴게요. 여기 점성술 총운 발복 밑에 조디악 릴리징 연운과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복운이 있는 시기는 현재 하는 일이나 혹은 준비해온 일들이 성취하게 되는 구간으로 해석하면 돼요. 발복운이 들어온다고 수백억 돈을 번다는 의미보다는 스스로가 만족하는 성취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원하는 대학교에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만족할 만큼 사업 성취를 얻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조디악 릴리징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선택하고 다음 단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연애 결혼운과 마찬가지로 발복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적힌 구간을 찾으시면 돼요. 포르투나의 경우 보시면은 2023년쯤부터 2025년쯤 발복하네요. 이제 이 구간을 기억을 하시고 마스터 탭으로 가서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기법으로 또 기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 누르신 다음에 일시 선택 필수니까 누르시고 저는 이번에는 날짜를 2024년도 3월로 가볼게요. 그리고 3월 1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4년 미래 예측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언제가 나올까요? 4년을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나왔습니다.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보시면은 2026년이 두 개의 구간이 나왔네요. 그러면 아까 기법은 2023년부터 2025년쯤이고 이번 기법으로는 2026년이니까 대략 2025년에서 2026년 부근에 발복운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도도 발복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드리면 두 개의 기법으로 찾은 기간이 만약에 중첩이 되면은 발복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중첩이 안 되는 기간도 발복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이동해서 마지막 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은 현대 명리로 나의 성향, 적성, 능력, 그리고 내게 필요한 부분, 인생 조언 등등 나의 사주팔자 대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기법이에요. 그냥 누르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현대명리 종합 분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직업론, 인생 조언을 살펴본 이후 점성술로 운세를 예측하면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강의 들으시고 충분히 나 혹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현대명리 종합분석 누르고 클릭한 이후에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카드가 나오면 원하는 구간의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33년 사이의 구간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10개의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글자는 대운이고 여기는 나의 사주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월별 일주론이 쭉 나오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한 풀이가 나오고 여기 지지에 대한 풀이가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직업적 적성 등도 여기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천간 계절론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드리고 한난 조습도 또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냥 쭉 읽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죠? 이제 모든 기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기법 외에도 점성술로 월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동일하기 때문에 기법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사용법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정말 쉽기 때문에 30분 만에 글로벌 술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포르투나 앱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